안녕하세요, 미주 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랩의 25년 2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보고 그들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819밀리언을 달성했는데요. 그랩은 거의 한 분기도 빠짐없이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이죠. 전년도 동기 대비 23% 성장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진율 또한 42%에서 43.2%까지 최고의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또한 4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20밀리언을 달성함으로써 이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로 증명이 되고 있다. 매출 세부 유형을 보면요. 금융 분야가 74에서 84밀리언까지 증가했고요. 교통 분야도 282에서 295밀리언까지 증가했고, 특히나 딜리버리 경쟁이 아주 심한 분야죠. 딜리버리 분야도 407에서 439밀리언까지 아주 큰 폭으로 오르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비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역시나 교통 분야가 가장 수익이 좋죠. 295밀리언 증가했고요. 배송 분야도 57밀리언에서 63밀리언까지 증가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다만 금융 분야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6밀리언 기록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9.6에서 11.5빌리언까지 증가했는데요. 문제는 부채죠. 부채는 3.1에서 4.8빌리언까지 부채율이 49%에서 무려 75%까지 오르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채의 증가 이유를 보면 부채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123밀리언에서 1.6빌리언까지 부채를 크게 일으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금융 분야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적금이 1.2빌리언에서 1.5빌리언까지 아주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특징, 그 다음에 부채를 크게 일으켜서 이제 대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잉을 조금 많이 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은 지금 현재 6.1에서 7.3빌리언까지 아주 많은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본격적으로 뱅킹 그룹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빨리빨리 대출 영업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그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재무활동으로 1.1빌리언 현금을 끌어들였고, 투자활동은 어떻습니까? 네, 대출을 해주는 것은 마이너스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올라가는 모습,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여전히 견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기업과 은행이 플러스 되면 현금 흐름 해석이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PS 레이쇼는 7.4에서 6.4까지 떨어졌는데요. PER은 349가 됐습니다. 우버의 PS 레이쇼가 4임을 감안하면 이 그랩이 여태까지 주가가 별로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ROE와 ROA도 1% 미만 수준이죠. 너무나 많은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빨리 투자로 활용하지 않으면 ROE와 ROA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분기 연속 EPS는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이 EPS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주가의 상승은 쉽지 않겠죠. 주식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서 4.2빌리언까지 올랐고요. 주식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는 4.21, 약간은 떨어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가 1년간 정체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 분기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박스권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나 했는데, 역시나 이번 분기에 274밀리언의 자사주 매입을 크게 했었죠. 그래서 주식 보상보다 자사주 매입이 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도 감소하고 주가도 많이 올라와준 모습이었다. 기간의 비중은 77.8%로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내부자는 3.1에서 2.9%, 개인은 18%에서 19% 가지고 있습니다. 숏 비중도 이 정도면 뭐 거의 없는 수준이죠. 약 4.2%이기 때문에 숏은 들어오지 않는다. 연간 가이던스는 3.4빌리언을 3분기 연속 유지했고요. 그러나 에비타 같은 경우는 470에서 480밀리언 증가시키면서 이 회사의 가이던스를 올려준 것은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남아시아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 정부들과 어떻습니까? 협업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9개 지역 1,200명의 학생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고요. 태국에서는 민간합동 관광협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런칭했습니다. 이 그랩은 아시안 지역, 아직도 디지털 소비 증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핸드폰 자체를 쓰는 인구가 3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90%, 100%가 된다면은
그랩의 성장성도 똑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 배달 분야 가장 경쟁이 심한 분야죠. 3배 빠른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를 런칭했고 주문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나는 좀 빨리 좀 배달해줘. 나는 좀 천천히 배달하죠. 이런 맞춤형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가격을 서로 달리하면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다. 언리미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5배나 증가했고 구독자를 늘리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주 프리미엄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AOV가 굉장히 높고 자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출 상향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랩 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한 성장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마트에서 주문을 하고 그랩 직원들이 가서 배달을 대행해 준다는 것이죠.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약간 쿠팡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랩을 통해서 마트를 찾고 마트에서 주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트에 있는 신선한 음식들을 그랩에서 배달해주는 그런 체계. 우리나라와 쿠팡과는 다르지만 약간 쿠팡 느낌이 난다. 이렇게 배달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마진은 굉장히 낮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그랩의 큰 장점이다. 딜리버리 마진 같은 경우는 일단 0.018% 증가했고요. 에비타 성장은 50% 증가하면서 이 딜리버리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다. 딜리버리 분야의 광고 침투율은 1.7%, 주문의 1.7%가 광고를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성장할 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 매출이 올라갈수록 딜리버리 마진도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전기차 기업 어떻습니까? 현대기아 자동차겠죠. 이 싱가포르 최초의 자율주행 버스를 그랩을 통해서, 그러나 제품은 어디 거? 네, 현대기아차 버스를 데려와서 운행을 최초로 시작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달을 시범 시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남아에서는 그랩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랩을 통해서 현대기아차의 제품이 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협업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 경쟁자들보다 우리는 3점에서 3.5배 더 큰 파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독보적인 지위는 누가 가지고 있다? 네, 그랩이 가지고 있다. 자, 500밀리언 자사주 매입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참 아쉬운데요. 분기당 60밀리언 가까운 주식 보상, 굉장히 큰 주식 보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습니까? 나의 주식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랩이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는 주식의 숫자도 너무 많고 또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아서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우버와 협업 중이고 이미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굉장히 두려운 경쟁 상대죠, 중국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발표할 수는 없지만 많은 파트너와 자율주행 관련 협업을 진행 중이다. 몇 달 후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것. 사실은 동남아시아는 오토바이 문화이기 때문에 우버가 진출하기 어려워서 그랩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고, 또한 자율주행도 좀 먼 얘기 같지만 자율주행도 오토바이로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우버 택시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우버와 같이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랩 마트 같은 경우는 어쩌면 딜리버리 시장보다 더 클 수 있다. 이제 침투율은 5%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상승이 가파르고 약간 쿠팡 느낌처럼 그랩에 들어가서 제품을 주문하면 그랩이 알아서 배달해주는 거죠. 그랩에서 해당 마트를 들어갈 수 있고 그 마트에서 대량으로 주문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랩이 알아서 배달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고 식당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른 새벽에 마트에 가서 뭔가 사는 것보다 그냥 그랩에 주문을 하고 아침에 받는 것, 이게 훨씬 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특히 동남아는 관광지이고 식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장을 보기 어려우니까 그랩 마트에서 해결하는 이런 B2B 전략이 굉장히 먹힐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B2B 같은 경우는 단골 문화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늘 가는 데서 신선한 음식을 받아야 음식점에 오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트와의 어떤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랩이 잘 파고든 것 같다. 배달의 1.7%가 광고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개인들도 이런 마트에서 대량으로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대량으로 구매한다면은 훨씬 더 이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번 실적 매출 상승도 회복했고요. 회사가 지속적인 순이익을 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금융 부분도 예적금이 상승했고 쌓아놓은 현금 자산도 많기 때문에 대출 영업이 확대화돼서 소파이처럼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사주 구매로 2단계 올라섰고 주식이 감소했죠. 그러나 이후에 자사주 계획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소파이처럼 계속적인 예적금 증가와 계좌수 폭발적인 증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랩에서도 조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재능 있는 자들에게 대출 실행에 따른 동남아의 계급 붕괴. 아직 동남아는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과거 미국, 과거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접하게 되고 대출을 실행하고 그 레버리지로 중산층이 될 수 있다. 그런 사회가 동남아도 지금 싹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랩을 보면 우버가 보이고 카카오택시가 보이고 배달의 민족이 보이고 쿠팡이 보이고 금융 분야로 넘어간다면 소파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이대로 과연 진행될 수 있을지 그랩을 지켜보겠습니다. 여전히 낮은 동남아시아 핸드폰 침투율을 봤을 때 이 그랩의 성장성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아직 동남아는 디지털 이커머스가 시작인 단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랩의 주봉을 보면 거의 약 3년간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사주 구매 등의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좀 더 점프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오랜 저항을 여러 차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매출 상승, 금융 분야의 상승, 그 다음에 로보택시 분야의 진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시화될 수 있는지, 이 영향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 회사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그리고 항상 지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 감사합니다.